현무-6 신기술 신발 연발탄 발사. 한국 전술핵무기급 현무-6 개발 성공. 수소압력탄 세계 1위 미친 폭발력.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처음 공개됐다.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TL, 위 원통형 발사관, 캐니스터, 이 얹어진 형태의 현무-5 발사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이 전면을 바라본 채로 타이어만을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기동 능력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현무-5는 탄두 무게만 8톤으로 세계에서 탄두 무게가 가장 무거운 미사일이다. 유사시 지하 100m 깊이의 지하 벙커에 은신한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소형 전술 핵무기급 위력을 갖고 있다. 현무미사일 시리즈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이를 기반으로 군 당국은 유사시 현무-5 수십 발로 북한 전쟁지휘부 지하 벙커를 파괴하고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북한 지휘부 입장에서는 무척 신경 쓰이는 미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무-5가 공개되면서 북한보다는 중국이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유인즉 현무-5는 8톤 탄두를 장착했을 때는 사거리가 300km이지만 탄두 무게를 2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준인 3000에서 5500km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영 펑파이 신문은 현무-5 관련 기사를 통해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많은 지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중국 포털 사이트 신화닷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콜드런치 발사 방식 채택 등 중국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1의 초기 형태와 유사하다며 현무-5 미사일의 사거리 능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무-5는 탄두 무게를 줄이면 사거리가 600km에서 최대 5500km까지 늘어난다. 게다가 2kg 탄두 무게로 벙커버스터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위력을 과시한다.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수장을 사살할 때 활용한 벙커버스터 발루-109의 경우 870kg의 탄두로 지하 18m 깊이를 관통하며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중국의 둥펑-26과 비슷한 사거리를 갖게 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최대 사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 영토의 절반 이상이 현무-5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현무-5의 이 같은 위력 때문에 중국 측은 방공 능력이 부족한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이라고 하기에는 성능이 너무 뛰어나 사실상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 구축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발사대. 고압가스로 미사일을 밀어올려 공중에서 점화하는 콜드런치 등을 채택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근거로 주장한다. 당장 중국은 콜드런치 발사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무-5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셀비엠을 장착한 우리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이 서해 상 깊은 바다에서 잠행하다 현무-5를 발사하면 중국 전역이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는 동시에 중국으로선 충분히 대비하기에 까다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드프-31보다 더 큰 차량을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한국이 ICBM 수준의 기술과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 보유는 단순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뛰어넘어 국력에 걸맞은 전략적 위상과 군사적 위협 능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내다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과 일본 등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집단안보체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인민의 반군 대교, 한국 준장급, 출신인 관영 CCTV 군사평론가 두얼룽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미사일을 구축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어 수송과 발사, 보관을 일체화하는 건 전형적인 장거리 미사일의 수송, 발사 방식이라며 북한에 대한 대량 응징을 넘어서 중국 동부 연안과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라며 중국을 견제할 위협적 무기체계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의 전략적 틀 안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현무-5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아시아판 나토 같은 체제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미국은 본국 주둔지인 괌일 본열도 필리핀 있는 지대함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배치를 구상하고 있다. 미군은 지난 4월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중거리 미사일 포대 타이푼을 배치해 중국이 아직도 골치를 앓고 있다. 또 대만 침공 억지를 위해 오키나와 일대에 최신형 타이푼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일본과 협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무-5가 대거 실전에 배치되면 미국 동맹국들의 중거리 미사일 포위망에 갇힐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베이징과 텐진, 선양 등 화북과 동북의 주요 도시를 비롯해 칭다오 북해함대 기지, 닝보 동해함대 기지 등도 공격할 수 있게 한국 측이 중국을 겨냥한 현무-5 기반의 탄도미사일 체계를 구축하면 중국으로서는 서해 위협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및 경제 수도인 주요 도시들이 직접 공격받을 수 있어 또 다른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셈이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이임 의원은 현무-5는 비행거리 1000km 이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0에서 5500km 급 이상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만약 우리 군이 현무-5 탄도미사일을 만들 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인 1톤을 기준으로 하면 현무-5의 사거리는 5000km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유엔 평화유지군 파란 모자 하얀 탱크, 이유 있었네.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를 공격했다. 지난 20일, 현지 시간, 유니파일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마르와인 지역의 평화유지군 주둔기지 견시탑과 주변 울타리를 중장비로 무너뜨렸다라고 밝혔다. 레바논 주둔 유니파일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번까지 총 6번째. 유니파일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되찾도록 기지를 지키며 임무를 완성할 것이라며 끝까지 기지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성된 다국적 부대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둘러싸고 일어난 제1차 중동전쟁 때 파견된 유엔 유정감시단이 최초다. 정식 명칭은 UNPEP. 현재 전 세계 11곳의 평화유지군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둔지의 선거를 지원하는 한편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경제 사회적 발전에 다양한 형태로 돕는다. 분쟁 대상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한편 분쟁 당사자들이 평화협정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유지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임무는 치안 강화. 전쟁에 참여하는 유엔군과 달리 평화유지군은 치안에 방점을 둔다. 존재 자체를 앞세워 치안을 강화하는 만큼 여느 정규군과 궤를 달리한다. 예컨대 정규군이 은폐와 엄폐를 목적으로 위장한다면 평화유지군은 오히려 존재감을 더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쓴다. 평화유지군이 밝은 하늘색 베레모와 전투모를 착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멀리서도 단박에 유엔 평화유지군임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한 조처다. 장갑차와 탱크, 군용차, 항공기 등을 모조리 하얀색으로 색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평화유지를 주 임무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유엔 평화유지군은 공로를 인정받아 1988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을 파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군사원조를 받던, 당시 기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국제사회에 본격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한 때다. 이후 세계 12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는 위상에 걸맞게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지원하는 국제사회 일원이 됐다. 파견 부대는 대한민국 레바논 평화유지단. 부대 명칭은 동명부대다. 부대 이름 동명은 동쪽에서 떠오른 밝은 빛을 상징한다. 우리를 대표하는 파견군, 군인 만큼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특수전사령부 소속 정예부대로 구성했다. 특전사를 중심으로 공병과 통신중대 등 지원 조직을 꾸렸다. 육군 대령급을 총지휘관으로 둔다. 동명부대는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역사상 최장기 파병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